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는 핵시설 5곳이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한두 곳만 없애려 해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형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 한두 곳을 없애기를 원했지만 그는 5곳을 갖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나머지 3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란의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북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나왔습니다. 핵시설 5곳이 어떤 곳을 말하는지 더 이상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 숫자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Yeah,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because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and we have to have. That was done a long time ago, but the people didn't know about, including the uranium, including the second uranium enrichment plant. Exactly, and we brought many.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은 영변 이외의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폐기도 원하자 김 위원장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핵시설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이 모두 5곳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만큼 앞으로 미북 협상이 재개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줄곧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던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며 북한 관련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인도 지원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단체들은 미국 행정부가 다소 유연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대북 의료 사업을 벌여온 재미 한인의사협회 측은 국무부의 신속한 특별 여권 발급으로 북한을 다녀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의 박기범 국장은 최근 VOA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1년 만에 평양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면서 올 연말에도 어려움 없이 북한을 다녀올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Well, we know the travel ban is supposed to end in end of August. I'm hoping that it will sunset and then they don't renew, in which case it will be much easier for people like me doing humanitarian work in North Korea to travel. 지난해 10월 미국 구호단체들과 공동으로 대북 인도 지원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던 미국 친우봉사회 AFSC도 지난달 북한에서 봄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 측은 가을에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북한의 식량 관련 감시 평가를 다시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지원하는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현재 2달 만에 또다시 방북해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VOA에 국무부에 접수한 방북 승인 신청이 2주 만에 마무리됐다면서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대북 지원 활동이 과거에 비해 활발해진 것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달라진 분위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Well, we are discussing certain humanitarian things right now, and I'm okay with that, to be honest. I think you have to be okay with that. And South Korea is doing certain things to help out with food and various other things for North Korea. 앞서 지난 연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결정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엔기구가 북한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적재적소 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유엔 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구가 현장 접근을 위해 북한 정부와 협상했던 경험이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It's very helpful, valuable that the aid will go through the UN agencies because the UN agencies have a history of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to increase their access. 그러면서 수혜 계층과 분배 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북 지원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은 세계 식량 계획, 또 유니세프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의 북한 내 자유로운 이동과 독립적인 조사 평가, 지원 대상 결정 등의 보장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지원이 물품 전달로 끝났던 과거 사례가 있었다며 엄격한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Monitoring all the way from the point of arrival to warehouse to the point of distribution, even better to the point of consumption.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이어 유효기간이 짧은 물품을 전달해 필요한 북한 주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인도주의 물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창고로 옮겨지고 장기간 보관 중이던 군 비축 물품이 분배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So 8 million is a very small amount. It's aimed at a very small population, women, nursing mothers, and infants. And so it's not going to make a substantial difference, but it's an important humanitarian contribution. 한국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이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인 만큼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1969년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인 황원 씨의 아들이 아버지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는 20일 VOA에 아버지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을 통해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또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한국에 있는 가족 사이에 자유로운 연락을 허용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아버지의 자유의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여 분 만에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만 송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9일 도쿄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오는 25일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날 계획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 북극개발부 장관이 북러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19일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코즐로프 장관이 다음 달 6일에서 8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과 함께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1일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의 민간인 개방을 앞두고 북한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방문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남북 군 통신선 채널을 통해 철원 구간 개방 일정 등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경호병력이 방문객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유엔사와의 사전 점검을 통해 환자 발생 시 긴급 후송 절차 등 비상 상황 대비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